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실시되었던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동명여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두 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오늘 실시된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동명여고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한 특징 분석을 하면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1의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였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주관식 3문항, 총 21문항으로 각 배점이 70점, 30점,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출제된 범위는 평균적이지만 출제된 문항수는 비교적 적었다라고 보고요. 작년, 재작년 동명여고 기출과 또 비교를 해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동명여고 서술형 문항이 3문항 10점, 100점인 건 똑같은데 서술형 각 문항당 소 문제가 있어서 서술형 문항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그 소 문항의 순서대로 풀이를 하면 자연스레 구하는 과정이 서술되는 형태였다면 올해에는 서술형 1번 문항만 소 문항의 순서대로 풀이하면 자연스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해지는 서술이고 2번, 3번이 소문제 없는 하나의 큰 문제를 문제 조건에 따라 서술하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아마도 채점 기준이 2번, 3번 문항을 얼마나 소문항에 도움 없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서술하였는가를 기점으로 배점 기준이 좀 까다롭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감히 평가와 분석을 해보자면 타 학교 기출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번 동명여고 기출만 봐도 그렇고 교과서 수준 또는 교과서의 부록인 익힘책 정도의 수준의 매우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잠시 후에 풀어볼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이 정말 기본적인 대입하면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연립한 방정식을 풀이하거나 하는 형태의 정말 기본적인 문항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고 잠시 후에 풀어볼 두 문항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는데 그 두 문항도 잠시 후에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학교와 비교하면 아주 쉬운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 끝나고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은 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정말 거의 기본 수준 또는 기본에 조금 심화된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필요까지 사실 없긴 하지만 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 또 서술하는 연습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실시되어 여러분이 응시하였던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동명 기출 특징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8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fx를 x제곱 플러스 2x 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풀 1입니다. 이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 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지 찾으세요. 문제 첫 줄에서 fx를 x제곱 플러스 2x 풀 3으로 나눈 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언급만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붙여줘야죠. 다시 말해 문제 첫 줄에 힌트를 등식으로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목을 의미하는 qx의 곱에다가 나머지인 x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요 다항식 fx에 대해 1-fx의 전체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2x 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인데 1-fx의 전체 세제곱이 fx의 식이 지금의 우변과 똑같은 식인 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여서 완전 세제곱의 전개를 잘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변의 식의 세제곱의 전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fx의 지금의 우변의 식의 구조가 이 다항식과 qx의 곱에다가 x 풀 1의 덧셈 같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f의 완전 세제곱을 전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잠깐 a
qx를 또 잠깐 편하게 q, x 플러스 2를 잠깐 b 라고 부른다면 fx는 다항식의 꼴이, 여기 잠깐 지울게요. fx의 다항식의 꼴이 a와 q의 곱에다가 b를 더한 aq와 b의 덧셈 꼴인 거죠. 그러니 1-fx의 전체 세제곱이 1-aq 더하기 b의 전체 완전 세제곱의 전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덧셈의 완전 세제곱, 곱셈 공식에 의해 1-a 세제곱 q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q의 전체 제곱 b 더하기 옆에 1 마이너스 하면서 중괄호 할게요. 더하기 3 곱하기 aq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 되겠죠? 마이너스 분배해서 다시 쓸게요. 내림차순처럼 씁시다. 마이너스 a 세제곱 q 세제곱 빼기 3a 제곱 q 제곱 b 빼기 3aq b제곱 빼기 b 세제곱 숫자 1을 제일 마지막에. 자, 1-fx의 세제곱인 이 좌변을 뭐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 x제곱 플러스 2x 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인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내가 아까 잠깐 a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 요 지금의 우변에 a 공통인 게 세 놈이나 보이니까 a를 앞으로 묶어내면 1-fx의 세제곱이 a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q세제곱 빼기 3배의 aq제곱 b 빼기 3배의 qb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b세제곱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가 되겠죠? 요 a의 다항식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고 요 괄호 안에 묶여있는 다항식이 aqb가 뭐인지 구체적으로 대입한다면 요 다항식도 뭐인지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 좌변의 식을 a로 나눈 몫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 쌤이 또 편의상 요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을 싹 다 Q-라고 그냥 퉁쳐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제 A와 B 자리에만 X제곱 풀 DX 풀 3과 X 풀 1을 넣어 말하면 1-fx의 세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Q-X라고 부를 요 다항식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X 풀 1의 세제곱과 1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가 되겠죠? 우변의 전개를 조금 더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Q-X의 곱에다가 X 풀 1의 전체 세제곱의 전개에 마이너스 붙이는 것까지 분배할게. 마 X 세제곱, 마 3X 제곱, 마 3X, 마 1, 풀 1. 상수는 없어지겠네요? 자, 그럼 1-fx의 세제곱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2의 곱에다가 요 꼬랑지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좌변을 네모 곱하기 짝대기 더하기 물결과 똑같습니다. 라는 형태로 썼는데 요 물결의 차수가 네모의 차수보다 낮은 게 아니므로 요 물결이 좌변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네모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되느냐? 더 나누어 정말 구체적인 나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 물결을 요 네모로 직접 나눠볼게요. 몇 다 쓸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마 x 세제곱으로 마 x 세제곱, 마 3x 제곱, 마 3x를 나눕니다. 마 x 세제곱, 마 2x 제곱, 마 3x 빼면 마 x 제곱이고 마 1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마 x 제곱, 마 2x, 마 3 2x 더하기 3 이므로 요 꼬랑지에 있는 마 x 세제곱, 마 x 제곱, 마 3x가 x제곱 풀 dx 풀 3으로 나누면 목이 마 x, 마 1, 나머지가 2x 풀 3입니다. 따라서 1-fx의 세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Q-X의 곱에다가 요 꼬랑지만 검산식으로 다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마 x 마 1의 곱에다가 2x 더하기 3을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쓰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다식은 공통이니 앞으로 완전히 묶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q-x와 마x 마일의 곱에다가 2x 더하기 3을 더한 것과 좌변이 똑같습니다 라고 다시금 쓴 거고, 이 우변을 보고 1-fx의 세제곱인 좌변을 네모로 나누면 목이 얘고 나머지가 2x 풀 3입니다. 이제 맞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답 중에 고르세요를 하면 되죠. 이해할까요? 사실은 이거의 전체 세제곱의 전개를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어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다항식을 저떠한 다항식 곱하기 뭔가 더하기 꼬랑지랑 똑같다라고 썼을 때 어떠한 다항식을 저떠한 다항식으로 나눈 목이 뭔가 나머지가 꼬랑지다라는 해석을 할 때 이 꼬랑지의 차수가 저떠한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서술형 3번. 정말 마지막 문항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차함수 fx가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 마일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자, 가조건을 먼저 이용하려고 보니 f1의 값이 3이다라는 거 알려줬는데 fx가 2차 함수라는 것만 알지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가 다 뭔지 모르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fx를 세팅하면 문자가 3개 필요할 텐데 가조건 먼저 이용하여도 등식은 하나밖에 못 찾잖아요. 그러니 가조건 먼저 이용하기보다 나다를 먼저 보도록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나를 먼저 봤는데 fx가 -2랑 똑같아지는 x의 값의 합이 4래요. 요 나조건의 의미를 수식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뭔 소리냐? fx랑 -2가 똑같아지는 x라는 것이 fx의 그래프와 y는 -2, 즉 가로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쓰는 거 이해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f의 그래프가 최고치한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경우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지만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나조건의 해석을 그래프로 하는 중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요 fx의 그래프가 가로선 -2랑 만나는 두 근이 있대요. 그럼 그 f의 그래프가 가로선 -2랑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교점이 있도록 가로선 -2가 그어져야 되겠고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불러본다면 모르니까 알파와 베타라고 불러본다면 이 알파와 베타의 덧셈이 4라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대칭축에 대해 대칭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가로선 -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대칭축의 x의 값은 언제나 2분의 알파 풀 베타,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니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 다시 말해 f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나조건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fx의 대칭축이 x는이 세로선이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조건을 통해 fx의 세팅을 식을 표준형으로 a 곱하기 x y의 전체 완전제곱 플러스 b 같은 꼴로 세팅하는 거 이해할까요? 최고치한 계수와 꼭지점의 y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경우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보다 아래, 두 번째 경우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보다 위에 여야겠죠? 어쨌든 나조건을 통해 대칭축이 x는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걸 통해 f를 이와 같은 표준형 세팅했습니다. 이제 가조건을 이용하던지 다조건을 이용하던지 둘 중 하나를 이용해야 될 텐데 다조건을 이용하려면 4부터 6 사이의 x범위에서의 함수의 최소 최대 관찰하려면 표준형 받고 꼭지점 찾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미 표준형으로 세팅하였으니 최고치한 계수인 a, 액값이 양수라 아래로 볼록인지
음수라 위로 볼록인지에 따라 그래프를 관찰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 A의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사실 다시 한번 나눠야 됩니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대칭축이 x는이 4부터 6 사이 x번호를 자르면 대칭축 2보다 4와 6의 세로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잘리겠고 따라서 최대값은 6에서의 함수의 값, 최소값은 4에서의 함수의 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이란 뜻에서 라지 m은 맥시멈은으로 써볼게요. 최대값이 f6, fx의 식을 세팅했으니 6을 대입하면 16a 풀빈가요? 그 값이 0이고요. 최소값이 f4, 4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구나. 위아래 식을 연립해 빼면 12a가 12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6이구나 가 되겠죠? a가 양수인 것도 맞고요.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 fx는 의 식이 x마 2의 전체 완전제곱 마 16이네요. 자, 두 번째 a가 음수이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대칭축이 x는이인 건 변하지 않고요. 4와 6 사이 x번호로 자르면 x는사나 x는6 모두 대칭축보다 오른쪽 노랑처럼 잘리겠고 이번엔 반대로 4에서의 함수값이 최대, 6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죠? 따라 최대값이 f4, 4a 풀b 그 값이 0이고 최소값이 f6, 16a 풀b 그 값이 마 12. 위아래 연립하면 마 12a가 12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이 4인가요? 그럼 두 번째 경우에 fx는 의 식은 구해진 a의 값이 0보다 작은 것도 맞으니까 마이너스 xy의 전체 완전제곱 풀 4가 되겠죠. 쌤이 지금 fx의 식을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누어 두 가지를 찾았는데 나조건과 다조건만 이용하고 가조건의 계산은 사실 이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조건을 이제 이용하면 요 첫 번째 함수 fx에 1을 대입하면 마 15가 되므로 알려준 3과 똑같지가 않네요. 첫 번째 경우가 정답이 아니라 두 번째 경우에 fx에 1을 대입하면 3으로 요 함수가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구나. 따라서 fx의 식이 뭐인지 찾았으니 마무리는 대입해 산수만 하면 끝나겠죠? 그건 뭐 굳이 안 할게요. 자, 이상으로 오늘 실시하였던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동명여고 중간고사 문항에 대해 분석 및 어려운 문항 풀이를 해봤는데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동명여고 기출문항이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도 인근학교 기출과 비교하면 사실 쉬운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은 시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도 되긴 하지만 좀 타 학교보다 기본에 충실하여서 기본 계산 또는 기본 개념의 이해를 정확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말 대비도 어렵지 않게 기본과 개념에 충실해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